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맨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농장 자동 제어, 농장 관련된 자동 제어. 요즘에 가장 핫하기도 하죠. 스마트팜. 근데 이게 되게 범위가 넓은 얘기라 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 자, 뭐냐면은 뭐 요즘에 뭐 핸드폰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데이터 저장되고 뭐 하고 복잡한 시스템도 있지만 뭐 하다못해 농장에서 어떤 자동 제어라는 예전에 쓰시던 뭐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 제어를 하고 있는 그것도 어쨌든 뭐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스마트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뭐꼭 스마트폰으로 CCTV를 같이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럼 너무 머리 아프고요. 제가 왜 이 비교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얘기하는 게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외에도 하나씩 더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자, 적정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 뭐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요. 적정 기술. 뭐냐면은,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차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티코라든가, 뭐 저도 뭐, 조그마한 스파크 이걸 타고 다니지만, 티코라든가, 지금 티코가 없죠. 예, 어쨌든, 여기서부터, 벤츠, 마이바흐, 뭐 이런 고급 스포츠카까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게 필요한 건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교를 해주는 게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아갖고 어쨌든 저도 이거 관련돼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적정한 건가에 대해서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적정 기술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차량 옵션 같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거 관련된 업무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정보 공유에 대한 어떤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고 있는 거랑 좀 얘기 드리면 자 보겠습니다. 저도 좀 메모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갖고 보이지가 않을 텐데 자 뭐냐면은 첫 번째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겠습니다. 현장 제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현장 플러스 자동 그리고 현장 플러스 원격 그리고 뭐냐면 여기다가 조금 범위를 나눴습니다. 여기서부터 스마트팜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뭐 되게 다 많습니다. 제품군이.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저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하드웨어 활용 그리고 기존에 상업군에서 많이 쓰던 겁니다. PL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PLC 뭐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버 어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좀 분명히 정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정확하게 드릴게요. 예시를 드리고 신뢰성이라든가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비교표를 마련해 놨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 아니라 지금도 쓰고 있죠. 자, 수동 개폐기라고 하겠습니다. 수동 개폐기. 수동 개폐기가 뭐냐면은 이제 사진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도르래 형태로 해갖고 돌려서 쓰시는 게 있어요. 뭐 전기 안 들어가고 뭐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어떤 기계기구지만 어쨌든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설비입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전기 모터 개폐기 있죠. 뭐 우성이라든가 F1이라든가 이런 전기 개폐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기 개폐기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은 전기를 투입해서 어떤 모터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폐기 용도도 있고요. 그리고 관수 모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펌핑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완전 말 그대로 완전 이걸 빼고 뭐냐면 이제 전기 개폐기라든가 아니면 전기 모터
이걸로 활용한 어떤 관수입니다. 그전에는 저도 이제 뭐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막 그 뭐라 그럴까 원가파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재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갖고 올려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뭐 견적을 하기도 어렵고요, 솔직히. 뭐 많은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견적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저는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뭐냐면은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생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뭐 대략적인 견적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좀 많이 비쌌죠.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거에 대한 걸 정리를 아마 5월 중으로 해서 다 올려놓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는 그런 가격으로 그보다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래서 얘기 드리면 우선은 이렇게 현장에서만 되는 거죠. 이거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고 닫고 모터가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모터가 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전기 플러스 통신, 이게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인프라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통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은 현장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 앞에서 보시고 끄고 키고 뭐 어쨌든 손으로 하던 그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그리고 막 각 봉을 막 다 갖다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뭐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뭐냐면 현장 플러스 자동입니다. 자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현장에서 아까처럼 쓸 수도 있는데 자동에서 어떤 세팅을 해서 뭐 시간, 스케줄이라고 하죠. 시간에 의해서 제어하던가 아니면은 온도 센서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pH, EC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습, 뭐 방수 같은 경우는 지습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 외에 플러스해서 자동되는 어떤 컨트롤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특별하게 막 시간 같은 경우에도 해바라기 타이머 같은 경우는 싸요. 싼데 그거 말고 뭐 주 단위로 해갖고 하는 것들 그런 거 들어가게 되면 좀 그 정도의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예. 그런 게 있고 요것도 통신 필요 없고 전기는 있어야 됩니다. 전기 끊기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기 타이머에 의해서 어떤 물을 주거나 아니면 개폐기를 열던가 우리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뭐 이런 것들 뭐 저녁 시간에 닫히고 아침 시간에 열리고 아니면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하시려는 분들은 뭐 이제 온도 보시고 하시고 다단으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하는데 요거는 그 단점이 뭐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점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원격에서는 안 됩니다. 원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거의 뭐 농가 사장님들 그때 벗어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외부에 나갔는데 뭐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CTV를 설치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온도값이 뭐 변경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로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로고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 로고라든가 아니면 원격에서 어떤 뭐 좀 신호에 의해서 트리거 신호라고 하는 것들 줘갖고 변경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원래 있던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격이 되는 것들입니다. 원격이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번에 제가 제일 많이 문의 주신 게 뭐냐면은 그 스마트 콘센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요번에 사갖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해봤으니까 이제는 제가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정말 죄송한데 이거 요청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콘센트라고 하는 거. 저는 제가 써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예, 제 스타일이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지금 구매한 거 가격 해갖고 저희 그 시장 메모리에 올릴 거고요. 스마트 콘센트 올릴 겁니다. 통신 방식은 와이파이예요. 해보니까 와이파이였고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비싸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장 제어판 넷만 되는 거, 현장 되는 거에서 이게 대략 자동 추가되면 한 10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했을 때 요거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뭐가 있으냐면 전기랑 통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농장에. 전기만 들어와서 안 되고요. 통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방식은 와이파이예요. 사람들이 이제 사장님들 요거를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통신 무선 방식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통신이란 거는 무선이 있고요. 무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와이파이다 보니까 와이파이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은 통신은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막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에서도 저기 뭐지? 대략 뭐 한 30평짜리 아파트 되면 한쪽에 설치하면 한쪽 안 들어와요.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좀 제한이 있다 분명히. 그리고 어떤 감쇠라는 게 샌드위치 파넬이라든가 콘크리트 벽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저녁에는 잘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엔 잘 됐는데 저녁에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저녁에 문 닫으시고 V4 키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작물이 자라면 작물이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그 어떤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수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어디로 가냐? 땅으로 갑니다. 접촉이 돼갖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통신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무선 방식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지급이란 것도 있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로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농업에서 쓰는 거는 특화된 무선 방식이 있어요. 로라예요. 네, 로라인데 해보니까 로라가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와이파이로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뭐냐면은 단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통신이 꼭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스케줄 제어가 됩니다. 온도 센서에 대한 제어는 안 돼요. 타이머 제어가 되는데 관수나 관전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이거 뭐 어차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스케줄 제어만 한다 하면은 가능하고 원격에서도 껐다 켰다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가 안 되냐? CCTV 동일하게 못 보고요. 그건 스마트폰 아니죠. 예? 누가 사람들이 매번 얘기하시는 거. 한 번에 화면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데 못 보는 거. 근데 그거는 별도로 설치하시면 돼요. 예. CCTV도 별도의 어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드린 게 뭐냐? 적정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적정 기술. 말 그대로 내가 과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요거만 되면 되는데 굳이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거 가격 100만 원도 안 돼요. 100만 원이 뭐야? 한 50, 60? 예. 여기서부터는 뭐 아실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뭐 한 차 한 대 값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한테 뭐 제가 좀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 지금에서야 비교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단점이 뭐냐? 통신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 콘센트라는 거는 옥내 가정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그 농장하고 우리가 이거는 보셔야 되는 게 농장하고 가정집하고는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냥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 환경 자체가 틀려요. 예. 환경 자체가 틀리다. 뭐 전기에 대한 어떤 공급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지라든가 아니면 뭐 세그라든가 농장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척박한 환경이 그러니까 척박하다는 게 무슨 뭐 먼지나 이게 아니라 어떤 산업 장비, 그러니까 그런 전자 장비나 이런 것들을 놔두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적합하게 이 제품은 가정집에서 약간 좀 온실 속의 화초, 예, 약간 좀 그런 데서 쓰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서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인정하시고 쓰겠다 하면은 가능합니다. 예.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예, 너무 쌉니다. 그런데 이거 하시더라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 계속 영상 올리고 뭐 이거에 대해 설명드리고 많이 댓글로 물어주세요. 뭐냐면은 절대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지 마세요. 예. 제가 이따가 또 계속 얘기 드릴 건데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지 마세요. 콘센트라서 무조건 꽂아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소전류를 사용하는 그런 좀 기법을 활용해서 하셔요. 예, 그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멀어지면 이거 감쇠가 있기 때문에 통신이 끊길 수 있고, 그리고 저기 뭐지? 뭐 CCTV랑 같이 안 봐도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약간 발달하면 여기 올리진 않는데 대략 뭐 배우니까 CCTV랑 뭐 자체적인 릴레이 보드랑 활용해서 뭐 조금 나가는 것들 제품도 있더라고요, 채널별로. 근데 아무튼 뭐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스마트팜에 대한 비교인데 제가 좀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좀 저거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끊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한 번 더 이 비교에 대한 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